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지난 1부에 이어서 두 번째 온라인 입시 설명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022학년도 대입 전형 특징에 대한 분석이었고, 이번 시간은 학생부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너스 학원의 대표로 있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업은 과학 논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체제가 있는 경우, 그다음 체제가 없는 경우, 면접이 있는 경우, 면접이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체제가 있고 면접이 없는 대학이 주를 이루고 체제는 없고 면접은 있는 대학이 있고 체제도 없고 면접도 없는 대학이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체제도 없고 면접도 없는 대학이 가장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 경우는 경쟁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합격컷도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체제도 있는데 면접도 있는 자 이런 고려대 세종, 수원, 연세, 이화 이런 대학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부담스러운 전형일 건데 전체적으로는 체제가 있고 면접이 없는 전형이 가장 많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도 대학의 이름이 보이고 여기도 대학의 이름이 보인다. 혹은 예를 들어서 여기도 지금 연세대가 보이고 여기도 연세대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 전형마다 그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연세대 유형 중에서 어떤 거는 최저는 없는데 면접이 있는 전형이 있고 최저도 있고 면접도 있는 전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은 자 앞서 보신 것처럼 다수의 대학이 수능 체제가 있고 면접이 없습니다. 경쟁률은 학생부 교과 성적이 그래도 만들어진 학생들만 지원을 하고 전년도 데이터가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그렇게 높게 치솟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충원율은 자 중복 합격자가 많기 때문에 다른 전형에 비해서 보시다시피 충원율의 평균이 2019년 기준으로 해서 네, 교과 전형이 훨씬 더 높다. 그리고 면접을 실시하게 되면 없는 경우에 비해서 합격선이 0.5에서 1 정도 낮아지게 된다. 체제가 있으면 체제가 있는 경우에는 한 50% 정도만 체제를 충족하기 때문에 체제가 있을 때는 체제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학교 레벨에 비해서 체제가 높다. 그러면 경쟁률은 낮아지고 합격선도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마다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그래서 같은 교과 성적이어도 대학마다 다른 교과 성적이 산출된다.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그러면 1학년, 2학년, 3학년 비율을 동일 비율로 반영하는 대학도 있는 반면에 1학년, 2학년, 3학년 비율을 2, 4, 4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국영수,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과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서울대 직윤처럼 전교과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국영수과 중에서 성적이 높은 과목을 특정해서 뭐 3개 혹은 전체 합쳐서 10개 이런 식으로 반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학마다 성적이 다 다르게 나온다. 그래서 대학마다 돌려봐야 되고 돌린 결과를 가지고 전년도 데이터와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지원 가능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양대 교과 전형입니다. 지금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2020 학년도에는 자, 이 전형을 쓰는 학생들은 대부분 서울대 직윤을 같이 쓰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높게 나오고 한양대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과 성적이 아주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서 수능 공부를 수월히 했지만 학교 공부는 되게 착실히 잘 챙겼다. 자, 이런 학생들이 교과 성적이 좋은데 수능 체제가 없으니까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좀 높은 성적을 유지를 합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자 정시 배치표상으로 보면 한양대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 지금 합격자 평균 등급을 보면 그래도 한양대보다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1점대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아주 뭐 전교 1등이어야 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보면 중앙대는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다. 한양대는 체제가 없는데 서울 캠퍼스는 3개합 6이고 안성은 2개합 5의 체제학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 학교장, 교과 전형으로 뽑는 전형이 중앙대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교과 전형이고 하나는 학교장 추천 교과 전형입니다. 학교장 추천 교과 전형은 최장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비교를 해보면 교과 전형보다는 조금 더 컷이 높게 형성이 된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 여기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학교들은 안성 캠퍼스고 최저한의 기준이 2개고 생명공학대학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교과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장 수천 제재가 없는 경우에 컷이 좀 더 올라간다. 이 정도 학생들이 중앙대급 학교에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데 체제가 있는 경우, 체제가 없는 경우에 차이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경희대 고교 연계 전형은 추천 전형입니다. 자, 이게 2020 학년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포함이 되어 있던 전형이지만 학교 추천 전형이다 보니까 주로 어떤 학생들이 지원을 하느냐 그러면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추천을 합니다. 2022학년도에는 고교 연계 전형 그대로 두고 자, 이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성적이 만들어질 거다. 자, 경희대 위에 있는 학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카이, 서성한, 중앙대, 이대, 자, 이런 대학들을 두고도 경희대가 이런 정도의 내신으로 합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려를 하면 전국의 고등학교가 1,500개임을 감안을 하면 그 1,500개에서 1등급 돼 있는 학생들 숫자가 있으니까 그 숫자가 각 대학을 위에 경희대 위에 있는 대학을 채우고도 1점대 학생이 남아있다라는 얘기죠. 3일 전에 올해 2021학년도에 고교연계를 전자공학과를 지원한 학생이 있는데 내신이 1.7인 학생입니다. 그런데 예비 번호를 59번을 받았어요. 자, 아마 전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 그 정도면 불합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7도 불합격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자, 명지대는 자연계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 용인에 있습니다. 그런데 명지대는 정시로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느냐면 국영수탄 평균 3.2에서 3.4등급 정도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합격을 하는 학생들이 그 정도 성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과 성적으로 보면 2점대 중반 정도의 형성이 돼 있다. 이거 왜 이리 높은 거지? 최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저한 기준이 없으니까 수능 성적은 안 나와도 내신만 꼼꼼히 챙긴 학생들, 자, 고등학교 수준이 좀 낮아도 교과는 학교를 보지 않기 때문에 교과 성적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수도권 마지노선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자료를 보면 아주대가 이렇게 높은 학교였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종 상위 80%임을 감안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학과가 1점대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능 체제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합격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비교를 딱 해볼 수 있는 게 인하대인데 인하대하고 아주대는 정시에서 비슷한 등급대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아주대와는 달리 자, 높은 과 인기 학과는 1점대 후반, 2점대 초반이지만 그렇지 않은 학과들은 2점 초중에서 평균 합격자 평균이 성립이 되고 있죠. 그 이유는 역시 수능 체제가 2개합 4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대는 없지만 인하대는 있다. 수능 체제가 생기면 합격 컷은 좀 떨어지겠구나. 그러면 내가 내신이 좀 부족한데 교과로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수능 공부를 조금 더 착실하게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2학년도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생긴 교과 전형이 주요 대들입니다. 14개 대학인데 이 중에서 자, 건국대, 경희대 빨간 글씨로 된 학교들은 전년도까지는 교과 전형이 없다가
이번에 새로 만든 전형들인데 이 중에는 성균관대나 연세대처럼 새로 만든 전형도 있지만 건국대나 경희대처럼 전형명만 바꾸어서 교과 전형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다라는 점이고 그다음 체제가 있는 대학 교과 전형은 대부분 체제가 있습니다. 다만 체제가 없는 대학을 보면 면접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체제가 없지만 면접도 없이 서류도만 보는데 이거는 그냥 학교장 추천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다가 전형 방법의 변형 없이 그냥 교과 전형으로 빼왔기 때문에 이런 기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지원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 정도를 가름해서 교과전형이 조금 드러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조금 더 있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성적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전부 다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제한 요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학교에서 결국 내신 기준으로 추천을 해줄 거기 때문에 결국 내신 좋은 학생들이 다 지원하는 전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도 마찬가지로 체제가 있고 체제가 없고 면접이 있고 면접이 없는 전형으로 나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세는 체제는 없고 면접은 있는 체제는 없고 면접은 있는 전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자 여기는 의치한약이나 아니면 일부 대학들은 체제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면접도 있는데 체제가 있는 전형도 있다라는 거고 고려대나 홍익대, 이화여대는 체제는 있고 면접이 없는 전형입니다. 그러면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가장 부담이 없는 전형은 체제도 없고 면접도 없는 이런 전형이니까 여기 있는 전형들의 경쟁률이 높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자 경희대는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체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앞서 제가 2022학년도 대입 전형을 요약해드리면서 학생부나 자소서가 간소화돼서 학생부의 변별력이 조금 떨어진 부분을 경희대는 체제를 만들어서 보완을 하고 있고 연세대 활동우수도 체제가 없었는데 연세대 활동우수도 체제를 만들었다. 연세대가 수시 모집에서 전 전형이 체제가 없는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체제를 만들었다는 것은 학생부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중앙대 다빈치도 체제도 없고 면접도 없는 전형이었는데 여기 탐구 인재 전형처럼 다빈치 전형은 체제는 없지만 면접을 다시 신설했다. 학생부의 변별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체제가 있다라는 것은 학생부만으로 걸러지지 않은 부분을 수능 체제를 가지고 일부 그러겠다라는 얘기고 면접이 있다는 것은 학생부만으로 걸러지지 않는 부분을 면접을 통해서 일부 그러겠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은 자 앞에 보시다시피 다수의 대학은 수능 체제가 없고 면접이 있습니다. 경쟁률은 자 2020학년도에는 일부 감소를 했지만 학과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학과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을 고려한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이 예를 들어서 1학년, 2학년 때 생각했던 예를 들면 내가 화공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1학년, 2학년 때 활동들이 화공에 맞춰져 있다가 갑자기 3학년 때 다른 과로 변경이 힘들기 때문에 인기 학과들은 학종은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2022학년도부터는 추천서가 빠졌기 때문에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가 제출 서류가 되는 것이고 면접은 학생부 기반 면접이 기본인데 고려대처럼 재시공 기반 면접을 보는 대학도 있다. 이럴 때는 재시공 기반 면접이 변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 면접의 변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뭐 영상 업로드 면접이어서
아무 의미 없는 면접이었기 때문에 제시문 기반 면접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류 평가 요소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본다라는 것이고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는 최저를 충족하면 합격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제가 이것도 조금 이따가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마다 평가 요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학생이 비슷한 레벨의 대학을 지원해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종으로 앞에서 제가 교과로도 예를 들었으니까 인하대 아주대를 예를 들면 어, 같은 학생이 인하대 아주대 자 이렇게 지원을 했다 할 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둘 다 합격을 할 수도 있지만 한쪽은 합격을 하고 한쪽은 불합격을 하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레벨의 대학을 지원하더라도 그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같은 교과 성적이라 하더라도 출신 고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상이하다. 자, A 학교 2등급, B 학교 2등급 이어도 실제로 합격 가능성은 그 학교가 어디냐에 따라서 학종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은 오해가 생기는데 이 부분의 오해를 어떤 오해가 생기는지도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수 설문조사입니다.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자 선발 대학 입학 전형의 다음 항목을 어느 정도로 고려해야 하냐고 했을 때 지금 1순위, 2순위를 보시면 결국에는 성적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학부모들이 뭐 자기소개서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지만 자기소개서는 저 14번에 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학생부에 만들어져 있는 성적 최저한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수능 성적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전공적 합준과 관련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적은 수가 듣더라도 내가 전공하려고 하는 학과와 관련돼 있는 과목에 대한 이수를 어느 정도 했는지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생각보다 독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독서가 제목과 저자밖에는 적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독서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쪽으로 많이 활용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연세대 활동 우수나 면접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하더라도 1.5 정도의 평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요 2등급 라인을 그어봐도 이 2등급 라인을 이렇게 그어보면 2등급 라인을 그어보면 2등급 라인 합격자들은 2등급 라인을 넘어가는 학생이 거의 없다. 제가 일반고 기준으로는 1.5 넘어가는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제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정도 내려온 학생들은 네, 이거는 일반계고 학생일 가능성보다는 특목자사나 비평준화 고등학교일 학생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 학교 추천원 물론 2021학년도부터는 학교장 추천과 일반 전형의 학업 우수 그다음 계열 적합 이렇게 전형 이름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학교 추천원은 대부분 이제 정규 2, 3등들이 쓰는 전형이고 대부분 1점대입니다. 학교 추천 2도 보통 1.5 내외인 학생들이 주로 쓰는 전형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전형은 모의고사 성적은 잘 나오는데 내신은 2점대 초반인 학생들이 주로 많이 쓰고 최저학력 기준이 많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2점대 초반까지는 합격자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학력 기준이 없을 때는 합격자의 교과 성적이 아주 높아지지만 최저학력 기준이 높아지게 되면 내신 성적으로 교과 성적으로 합격자의 컷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고려대 2020학년도 수시 전형을 제가 이제 분석한 자료인데
자, 이게 이제 학교 추천 1단계를 교과로, 그다음 2나 일반 전형은 이제 1단계를 서류로 통과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전체 모집 인원과 지원자 비율을 비교를 해보고 여기 지금 1, 2 일반 전형 전부 다 수능 최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수능 최저를 충족한 사람 중에서 실질 경쟁률 그러니까 전체 400명이고 지원자는 1,500명이지만 수능 최저를 충족한 비율을 고려하게 되면 실질 경쟁률이 1.87, 2.67, 2.04라는 얘기고 수능 최저를 충족했음에도 떨어진 학생이 746명 중에 400명 중에 346명이고 여기 2,941명 중에 1,100명이니까 떨어지면 1,841명 여기는 1,237명이라는 겁니다. 수능 최저를 충족하고도 떨어진 학생이 자 그런데 추가 합격자를 고려를 해보니까 학추원에서는 지원자 1,551명 중에 실제 불합격자는 60명밖에 없다.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들 중에서 학추2는 7,600명 중에서 지금 이게 수능 최저를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한 학생은 네, 964명.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774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교과전형이든 최장의 기준이 높으면 최장의 기준 수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성균관대 학종 합격자 평균 등급인데 여기가 지금 1.5등급 이내를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2등급 이내를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등급 이내 여기가 3등급 이내 자 여기가 4등급 이내 여기가 4등급 이하 자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내신이 예를 들어서 3등급 정도가 돼도 2.5등급 정도가 돼도 합격할 수 있구나. 여기 합격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일반계 고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음, 그 특별한 스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2점대 초반, 1점대 후반은 성균관대 학종은 합격하는 사례보다 불합격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학종이니까 내신 성적이 좀 밀려도 비교과가 좋아서 합격한 사례가 있는데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이건 다음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잘 보시면 지원자 비율과 등록자 비율을 보시면 지원자 전체에서 일반고 학생이 60%, 등록 비율이 60%, 특목고가 20%, 20%, 자사고가 15%, 한 15% 정도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원자 대비 합격자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고교 유형별로. 자, 이 얘기는 대학에서는 TO가 우리는 TO가 없다. 서울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TO가 없다. 특별히 어떤 고등학교에 어떤 TO를 두고 몇 명을 선발하고 이런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발표한 자료도 보면 이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60%? 등록한 비율도 60%? 이 얘기는 어떤 얘기를 담고 있는 거냐 그러면 결국 일반고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끼리 경쟁을 하는 거고 특목고 학생은 특목고 학생들이 경쟁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결국 지원자 비율대로 등록 비율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니까 결국 성균관대를 일반고 학생이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그 일반고 학생들과의 내신이나 그런 활동들이 비교가 되는 것이지 이게 다른 특목자사나 비평준화 고등학교하고 비교가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인 거죠.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그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내신이 좀 안 좋은 학생들도 합격을 했으니까 나도 지원을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다. 자 여기서 단서 조항은 내가 특별한 비교과가 있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네, 해당 사항이 없지만 그냥 내가 그냥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모범적으로 했다라는 사실만 가지고는 네, 변별을 해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건국대 이제 합격자를 보시면, 자, 이것도 이제 분석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2000 학교장 추천 전형하고 자기 추천 전형은,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학교 추천을 받아야 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학교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추천해 줄 거니까 합격자 평균 등급도 1점대 혹은 2점대 초반에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 중에서 건국대 가고 싶은데 본인이 이제 학교장 추천을 못 받은 경우에는 자기 추천 전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올해 있었던 케이스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이 내신이 3.3 정도 되는데 학생이 자기가 건국대 자기 추천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볼 때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학교에서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과를 쓸 거냐 그러니까 제일 낮은 과인 스마트 ICT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 왜냐하면 이 스마트 ICT는 건국대 수의과를 빼고 나면 정시에서 탑3에 들어가는 학과입니다. 정시에서 탑3에 들어가는 학과가 자기 추천 전형의 등급이 건국대 정시에서 제일 낮은 과가 식량자원학과인데 이 과보다 왜 평균 합격자 등급이 더 낮을까? 라는 사실은 무시한 채 표면적으로 평균 등급이 낮으니까 내가 3.3이니까 여기는 될 것 같구나. 오히려 평균보다 높으니까 될 것 같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죠. 이건 통계 오류인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스마트 ICT는 특목자사 비평준화 학생들이 많이 썼다는 얘기고 그런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평균 등급이 떨어진 것이지 실제 이 과가 낮은 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도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지금 여기 생물학과 1.8,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가 4.8입니다. 경희대는 정시에서 의치안을 빼고 나면 제일 높은 학교가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납니까? 네. 생물학과는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많이 합격했기 때문에 내신 평균 등급이 낮게 나온 것이고 정보 디스플레이 학과는 일반고 학생은 거의 없고 특목자산 비평준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 부분의 자료가 없이 이 왼쪽에 있는 이 평균 성적만 보고 내가 지원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판단에 통계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건국대의 자료도 마찬가지로 이 뒷부분을 만약에 공개를 해줬다면 경희대보다 불친절한 거죠. 공개를 해줬다면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 것이고 경희대가 조금 더 친절 하려면 여기 있는 이 고등학교가 고교 유형별로 뭔지를 보여줬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성대 자료와 건국대 자료, 경희대 자료를 종합해서 보면 결국 일반고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끼리 경쟁을 하는 것이고 특목자사, 비평준화 고등학교는 또 별도로 나름 어떤 일정 정도의 인원수를 두고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교 1등인 학생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썼습니다. 아마 이 학생이 논술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6개를 학종으로 다 썼을 것이고 이 학생이 합격 수기에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그러면 자기는 무조건 학종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논술로 가리라고 생각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학생이 쓴 학교들을 보시면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이 9월 달에 잘 나왔기 때문에 학교를 더 이상 낮췄을 의미가 없어서 높은 대학을 쓴 거죠. 높은 대학을 쓰고 논술도 준비를 한 게 있으니까 논술로 높은 대학을 쓴 겁니다. 근데 수능을 좀 망했습니다. 수학 1등급이 나오던 학생이 수학이 수능에 3등급이 나왔습니다. 정시로 가면 조금 위험해 보이는 상황에서 이 학생이 학생부를 썼던 전형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결국 이 학생은 논술로 고려대를 간 학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좋은 내신이 떨어집니까? 자, 연세대, 고려대, 포스텍, 한양대 자 이런 데를 지원하고 들어온 학생들은 대부분
이 정도의 내신을 다 가지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내신이 가지는 의미는 자기 고등학교에서는 다른 학생보다 좋은 내신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학을 지원할 때는 전국의 고등학교가 1,500개가 있음을 감안을 한다면 결국에는 내신 성적은 자기랑 비슷한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포트폴리오 상으로 이런 위험성을 제거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음, 수시에서 끝낼 수 있도록 좀 하향 지원하는 대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만일에 수시가 안 됐을 때는 정시로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든지 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지 않으면 네, 학종으로도 결국 자기가 열심히 관리했던 내신으로도 다 떨어질 수 있는 불합격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네,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2부 학생부 중심 전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자연계 논술 전형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